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단기적인 그 시선에서는 여기서 예상 고점을 한번 말씀해 드렸죠. 98K. 여기를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94K를 버티면 올라갈 힘은 응축됐다가 올라가겠지만 이거 밀리면 더 밀렸다가 갈 수 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기적인 관점. 뭐 예상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저는 장기적인 그 시선에서는 지금 구간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난다? 이건 솔직히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붕괴 신호는 안 나왔고 이게 단순한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90K 트라이 가능성은 있더라도 중장기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담을 자리들 그리고 수익 날 자리들 미리미리 알아두신다면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나왔을 때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의 1월달 그 수익은 정말 플러스 그게 더 이상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오늘 이 장기적인 관점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코인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갑자기 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뭐 한 번도 아니라 저는 수차례 경험해 봤어요. 대신에 이런 수차례 경험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터득했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겠죠. 물론 제 노하우들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저도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노하우들을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저는 단순히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에는 단기적인 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물론 92.6K 이거 솔직히 이탈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려왔죠. 내려왔으면 이 구간에서는 정말 장기적인 그 시선에서는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밑에까지 빠진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92.6K 이거 이탈하면 진입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관점은 물론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고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94K 이거 못 넘어서면 결국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를 기다리셨다면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뭐 분할로 담고 계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나실 거다 자신합니다. 자, 물론 이게 단기적인 그 관점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장기적인 그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 타점 잡는 방법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뭐 아까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스터디방 입장하시려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만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기적인 그 시선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 캔들 하나하나의 고점과 저점을 맞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구조적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위에 있는 흰색 선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 그리고 아래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방향과 그리고 사이클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지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어제 롱 포지션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흐름이 좀 요상했어요. 요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후에 제가 숏 포지션 안내를 드렸는데 결국 내려왔죠. 자, 저는 시장에서 롱을 외치고는 있죠. 거의 3달 내내 롱을 외치고 있는데 올라갈 때 제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올 때는 숏을 치지 마시라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수익을 한번 좀 챙기려면 숏을 좀 쳐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물론 저 롱 포지션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 청산될 가능성을 보고 그냥 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좀 쌓아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들 미리 잡아두신 다음에 올라갔을 때 수익 한번 내고 뭐 내려올 때 다시 담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 1월달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도 가능하실 테니까 이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흰색 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거든요. 현재 시장에 열려있는 선물, 그리고 파생 시장의 포지션 총량입니다. 자, 이 OI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레버리지 사용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OI가 내려가게 되면 포지션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OI가 방향을 말해주진 않아요. OI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상승 OI, 롱일 수도 있고 숏일 수도 있고, 하락 OI면 청산이든 뭐 자발적 정리가 되든 뭐 이걸 방향성을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OI를 가격과 함께 봐야 의미가 생기게 되는데, 자, 차트를 과거 차트부터 딱 돌려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가격이 급등하면서 O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들, 뭐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거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OI가 급증했던 상황. 자, 이런 구간에서 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이게 되죠. 이후에는 반드시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가 올라가요. 자, 그렇다는 건 이건 한 번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지속될 수 없는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상승을 밀어 올릴 수는 없지만 구조를 만들지는 못해요. 진짜 장기 상승은 항상 OI가 식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 자, 이제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차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고점은 아니죠. 그러면 단기적인 투기 자금의 영향력이 감소를 했고,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전에 대비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물 수급이 버티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레버리지로 떠받쳐지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지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현물 시장의 가격과 글로벌 거래소 평균 가격의 이 값들을 빼서 이 지표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리미엄이 플러스면 미국 기반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기관, 그리고 자산운용사, ETF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현물 매수가 강하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면 미국적 수요가 약하거나 글로벌 파생 시장이 가격을 주도 중이다. 결국 개인들이나 단기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장기간 크게 튀지 않고 극단적인 과열 상태도 아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뭐 극단적인 과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완전히 붕괴되지도 않은 시장의 상태에서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전형적인 장기 매집 국면이다. 정말 조용하게 장기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정말 극히 일부만 흥분을 하죠. 아, 올라갔네, 내려갔네. 근데 시장에선 이러진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뉴스도 상당히 조용하죠. 내려가면 또 내려갔다,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것만 나오고 있는데 현물 수요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진짜 상승 초입은 이런 구간에서 발생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게 같이 보면서 좀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현재 구조는 오픈 인터레스트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아직은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붕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현물 수요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 크기가 상당히 크진 않지만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 후에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구조가 과거 사이클에서 언제 나왔을까요? 자, 제가 봤을 때 작년 3월과 4월 이 구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도 가격이 빠지기 전에 오픈 인터레스트가 늘어났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자, 그 뒤로 OI가 조정 국면에서 올라타면서 가격까지 좀 버텨주면서 올라타기 시작했죠. 지금 구간도 버틴다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구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에는 현물 기준으로는 정말 좋게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말해주는 건 정말 명확해요.
지금은 모두가 흥분해서 따라붙는 구간은 절대 아니고 리스크가 과도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시장이 지금 식어 있는 상황에서 대형 폭락의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미국 현물 수요가 아직은 약하긴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약한 것이지 아직은 정말 약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때처럼 극단적으로 크게 빠지게 되면 그게 정말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잡고 올리고 저점을 잡고 올리고 중간중간에 플러스로 전환됐던 그런 구간도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구간들 정말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졌다가 갈 수는 있겠죠. 그러더라도 저는 장기적인 그 시선에서는 이 90K까지 밑으로 빠진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더라도 결국에 기관들은 안전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요.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 들어가서 조금 더 내려오면 올라탈 때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에만 무조건 100% 맹신해선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정말 이게 지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온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그 패턴을 봤을 때에도 6개에서 7개 정도의 음봉이 떨어졌을 때에는 결국에 반등이 크게 나오거나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 높은 자리라는 거. 자,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졌다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겐 정말 좋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장기적인 그 시선을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뭐 숏을 치든 롱을 치든 제 관점을 미리미리 다 알아두시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드렸던 딱 이 타점이 있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포지션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내려갔죠.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롱 포지션 이때까지만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빠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거. 자, 물론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롱타점을 주로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또 셀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보조지표는 상당히 좀 유용한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이 뜨게 되면 위에는 손절선이, 아래는 익절선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깃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손절가 미리 알고 있죠. 익절가 미리 알고 있죠.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둘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면서 그냥 매매를 하셔도 좋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 24시간 내내 보실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보조지표다 보니까 100% 타점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동성이 심해질 때 더 큰 수익금을 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며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보다 더 조정이 크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제가 94K 이거 못 버티면 내려갔다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저점을 정말 예상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땐 90K 이탈하면 기술적 반등이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명확한 저점을 맞추는 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 기준으로는 천천히 모아가기 좋은 시장은 맞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더 빠지고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잘 대비해서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도 어디서 잡을지 그리고 단기적인 시선에서도 또 어디서 수익을 내면 좋을지 그런 것들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지해 주시고 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댓글로도 영상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